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살펴봤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알킬 할라이드하고 유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이와 같은 형태로 유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파트를 봤을 때에 이 전기 음성도가 큰 할라이드가 알킬 화합물에 붙어 가지고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O가 C보다는 뭐가 되나,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전기음성도가 큰 어떤 작용기가 있는 화합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반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에 관한 반응은 우리가 챕터 7, 챕터 8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알코올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SH가 돼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와 같은 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설파이드 화합물에 관해서 살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라벤더죠. 라벤더에 들어가지고 라벤더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라벤더 향도 괜찮죠. 그런데 라벤더 오일 중에 이와 같은 화합물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 라벤더 향을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알코올 파트의 화합물에서,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알코올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스, 그 다음에 에폭사이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알코올은 이와 같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CH3OH라든지, 아니면은 CH3의 CH2OH,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화합물이 알코올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화합물들이 그럼 어떤 반응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와 같은 H 대신에, 알코올에서 H 대신에 다른 알킬 그룹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스, 에테르라고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개구리라든지 이렇게 마취를 시키고 할 때에 가장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썼던 것이 이 에테르 형태의 화합물을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도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마취제로서는 뭐 이스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초기 상태에서는 이와 같은 이스 화합물들을, 에테르 화합물을 마취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탄소가 뭐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악신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형태. 즉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O가 알킬 그룹하고 알킬 그룹으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나요? 고리형 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고리형 이스인데 특별하게 세 고리의 화합물을 우리가 에폭사이드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알코올의 특징은 항상 마지막에 뭐가 되나요? 어디에 OH, 즉 하이드록시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는 요 C는 대개 sp3 혼성궤도 함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쓰고 있는 항염증 스테로이드 계통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화합물이 코르티소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화합물도 여기에 뭐 다른 복잡한 구조가, 이것은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6멤버드 링 6가지 고리 화합물이 연결돼 가지고 있고, 여기는 5고리 화합물이 연결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OH만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세 개가 있고, 특징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1차 알코올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는 2차 알코올이 되죠. 특징적으로 3차 알코올이 되죠. 그럼 한 화합물에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3차 알코올이 다 들어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와 같은 알코올이 있는 반면에 이중결합에 sp2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번에 sp3, sp2 카본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H,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sp2에 카본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H, 그래서 이놀 타입이에요. 이중결합을 알킨이라고 그러죠. 알킨. 그 다음에 이것을 알코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알킨 이중결합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그룹이 연결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놀 화합물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이와 같은 벤젠고리에 OH가 있는 화합물은 페놀이라고 하면서 냄새가 좀 특징적인 냄새가 나죠. 좋은 냄새는 아닙니다. 그죠? 이런 화합물들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는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이클릭 이스, 이제 에이사이클릭 이스, 고리아가 되어지지 않은 이스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이클릭으로 돼가지고 있는 이스, 이런 것들이 알려져 가지고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사이클릭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이쪽의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같은, 즉 시메트리컬 이스가 있는 반면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서로 다른 언시메트리컬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사이클릭 고리를 이루고 있는 이스, 특별하게 그 중에서 세 고리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이스의 화합물을 우리가 에폭사이드 아니면 옥시레인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화합물을 우리가 혼성궤도 함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화합물이 안정할 것인지 안정하지 않을 것인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p3 혼성궤도 함수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것이 sp3 혼성궤도 함수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sp3 혼성궤도 함수는 원래는 뭐가 되나 109.5도가 돼야 가장 안정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sp3 혼성궤도 함수이면서 그 다음에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그래서 산소로서 연결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각도가 실제적으로는 이 각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60도 각도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억지로 60도로 만드는 게 이까지 돼야 불리한데 이것을 60도로 맞춰가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뭐가 되나 unstable 하겠죠. 불안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형태를 갖다가 스트레인을 많이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3멤버드 링보다는 4멤버드 링, 5멤버드 링, 6멤버드 링은 거의 109.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하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링 스트레인, 링 뒤틀림 현상이 크다는 걸 어떻게 하면은 잘 깨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대표적인 이스계통에 이와 같은 세 고리 말고 이와 같은 6고리라든지 고리가 큰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보면은 뭘 나타내 주게 되겠나요? 지금 이와 같은 화합물들은 독성을 나타내 주게 됩니다. 독시스티를. 독성을 나타내 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언제 생기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조라든지, 그죠? 적조 현상이 나는 거 아니면은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그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뭐가 되나요? 여름이라든지 이런 데는 폐류를, 조개류를 잘 먹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적조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면은 요 안에서 플랑크톤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개류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개류라든지 폐류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런 독성 물질을 예방해 주자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기화학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적조라든지 녹조가 되면서 뭐가 되나요? 그 와중에 이와 같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기도 어려운 복잡한 화합물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화합물을 실험실에서 합성하시오. 지금 제보고도 이것을 합성하시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복잡하니까. 왜? 탄소와 탄소를 연결시켜 주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슬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렵고 이와 같은 스테레오케미스트리를 각각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 하나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닷물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 우리가 실험 장치도 없는 이런 데서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렇다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여러분들이 많은 유기화학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이와 같은 요 각도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실제적으로는 90도가 맞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90도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혼성 궤도함수로서 본다면 뭐가 되나요? sp3 혼성 궤도함수가 돼줘야 되죠. sp3 혼성 궤도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각도는 그렇다면 109.5도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왜냐하면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뭐가 되나요? 여기에 비공유전자상, 여기에 비공유전자상이 있고 여기에 결합에 관여한 전자상, 여기에 결합에 관여한 전자상이 있으니까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 하지만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요 비공유전자상과 요 비공유전자상이 여기에 있는 결합전자상보다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것이 뭐가 되나요? 109.5도보다는 좀 더 찌그러져 가지고 나타나준다. 각도가 더 좁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설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놔놓고 이것이 180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90도도 안 되고 109.5도는 거의 맞죠. 109.5도지만 이 각도가 109.5도를 정확하게 유지되지 않고 여기에 비공유전자상들 때문에 약간 찌그러져 가지고 각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각도를 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나? 유기화학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성궤도함수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각도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죠. 109.5도가 나와야 되는데 비공유전자상에 의해서 찌그러져 가지고 107점 몇 도 아니면 105점 몇 도가 나올 수 있다. 나온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산소가 sp3 혼성궤도함수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9점 이것이 뭐가 되나? sp3가 결과적으로는 sp3 혼성궤도함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되나? 109도가 가능한 거죠. 이것도 sp3 혼성궤도함수이기 때문에 좀 더 퍼져가지고 111도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이 스트레인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109.5도가 돼줘야 되는데 뭐가 되나 60도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은 이와 같은 구조가 보면은 여기에 델타 플러스가 되는 반면에 여기는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또 H니까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이서는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양쪽에 델타 플러스가 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이거는 좀 작은 게 되죠. 크고 여기서 양쪽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되나 비슷한데 이것이 60도로 돼가지고 있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뭘 가지고 혼성궤도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합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뭐 알코올이니까 알코올을 OL을 붙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OL 이게 알코올이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나요? 6개라는 이야기죠. 6개는 여기 6개죠. 여기 6개. 그 다음에 이것이 고리를 이루어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이클로헥산에 그 다음에 사이클로헥사놀 되는 것이고 이게 당연하게 우선순위가 1번이 되면은 요 최환계의 번호가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해가지고 뭐가 되나 3메설에 사이클로헥사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최환기가 여기에서 본다면 사이클로헥사놀이죠. 사이클로헥사놀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에 메설, 그 다음에 5번에 메설 몇 개?
2번 위치에 하나, 또 5번 위치에 하나, 또 5번 위치에 하나, 메슬 그룹이 몇 개? 3개. 그래서 255 트라이메슬 사이클로헥사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되나요? 에탄올이죠. 에탄올에 그 다음에 1번 위치에, 여기가 1번 위치가 되겠죠. 그럼 1번 위치에 메셀이 있는, 그래서 1 메셀 그 다음에 에탄올 해도 되고, 그렇게 불러줘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1 메셀 에탄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되고, 이번에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요 그룹을 한 그룹으로 보는 거죠. 요 그룹을 우리가 아이소프로필 할라이드, 브로마이드 하는 것처럼 이 그룹이 아이소프로필 그룹이라. 아이소프로필 그룹에 뭐가 붙어 있다? 알코올이 붙어 있다. 그래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산업용어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것을 IPA라고 하죠.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그 다음에 에틸렌 글라이콜. 이것도 이름도 뭐가 되나요? 이것이 에탄이죠. 에탄의 1번 위치라면 이것이 2번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에탄의 그 다음에 1, 2 다이올 이런 식으로 불러줄 수 있고, 그럼 이것은 아이팩 네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나요? 옛날부터 불러오던 이름이 뭐냐면 이게 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에틸렌 글라이콜은 우리가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에틸렌 글라이콜은 자동차에, 그죠? 온도를 조절해주는, 서큘레이션, 월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자,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델타 TF라든지 아니면은 델타 TB하고 관계가 되죠. 이것은 뭐냐면은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얼지만은 물에다가 에탄올을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요? 끓는 점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는 점은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델타 TF, 델타 TB를 조절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우리 자동차용 그 엔진의 온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글리세라이드 화합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일종의 지방산이 되죠. 지방산에서 지방 부분을 빼내면은 남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글리세롤이 남게 됩니다. 글리세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화장품에서는 보습제로서 사용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맛있는 빵을 구울 때도 적당하게 잘 색깔이 변하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OH와 OH가 서로 뭐가 되나? 트랜스로 돼가지고 있죠. 트랜스로 돼가지고 있고, 다이올 형태. 그래서 트랜스, 그 다음에 사이클로펜테인, 그 다음에 1, 2 다이올 이런 식으로 사용을,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맨 처음에 뭘 생각을 해봐야 되나요? 어느 놈이 가장 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몇 개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이 놈을 메인으로 잡는 거죠. 베어런스, 파트로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헥세인이 되는 거죠. 헥세인이 되는데 여기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헥사놀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는가 하면은 헥사놀은 알코올인데 알코올이 여기에 붙어 있는지 여기에 붙어 있는지 여기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알코올에 붙어 있는데 여기서 1번을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전체를 6개를 했으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 되면은 뭐가 되나요? 3번에 알코올이 있다는 것이죠. 3번에 알코올이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번에 알코올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헥산 3올이 되죠.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3번 위치에 알코올. 그래서 헥사놀이 되죠. 그 다음에 1, 2, 3, 4, 5번 위치에 뭐가 있나? 메슬 그룹이 있죠. 그래서 5 메슬, 그 다음에 헥산 3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 아이팩 시스템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줄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펜타놀이 되죠. 펜타놀인데 알코올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1번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라면 3번에 메실 그룹이 2개, 그 다음에 3번에 메실 그룹이 2개, 메실이 2개, 다이메실, 그 다음에 1 펜타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일 때에 요 전체가 헥산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요것이 사이클로헥산올이 되겠죠. 사이클로헥산올이 되고 여기가 1번이 되면은 여기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메슬, 그 다음에 2메슬 사이클로헥산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 같은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시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가장 긴 걸 찾아보면 뭐가 되나? 이게 가장 긴 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뭐가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니까 뭐가 되나요? 노네인의 노나놀이죠. 알코올이 어느 위치에 있나요? 여기가 1번이라면 1번, 2번, 3번 위치에 있죠. 3번의 위치에 있으니까 3 노나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주황기를 붙여주면 되죠. 여기는 4번, 5번, 6번에 있죠. 5번에 에슬, 그 다음에 6번에 메슬, 알파벳 순서로 해주게 되면 뭐가 빠르나요? 이게 에슬이 빠르죠. 그래서 5번 에슬, 그 다음 6번 메슬, 3 노나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스에 있어서의 이스 화합물은 어떻게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행태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한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취한계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메톡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는 2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에톡시, 그 다음에 요런 경우는 뭐가 터시리 무톡시 이름을 불러주면은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이제 해주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이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요와 같은 행태를 여기서 보면 여기 있었죠, 양쪽에. 그래서 요 그룹 하나를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요 그룹은 메슬이 되죠. 요 그룹은 부틸이 되죠. 그럼 우리가 알파벳 순으로 하면 뭐가 빠르나요? B가 빠르죠. 그래서 부틸, 그죠? 그 다음 이쪽에는 메슬, 이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불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세컨더리 부틸이죠. 부틸이고, 그 다음에 이거 메슬이 여기도 빠르죠. 그러니까 세컨더리 부틸, 메슬, 이스. 아니면은 뭐가 되나? 에슬, 이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에슬이 2개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다이, 에슬, 이스. 우리가 보통 에테르라고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사용해 본 게 있다면은 그 에테르는 요겁니다. 다이, 에슬, 이스.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용매로서도 많이 쓰고 하는 것이 다이, 에슬, 이스인데, 요 어떤 것들이 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컨더리 부틸, 메슬, 이스 아니면은 부틸, 그 다음에 메슬, 이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이런 것을 본다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면은 뭐가 되나요? 부테인이 되죠. 부테인에 뭐가 붙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테인에 이와 같은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부테인의 1번 위치에 메톡시 그룹이 붙어 가지고 있던 1 메톡시 부테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여기 메슬, 요거 사이클로헥실이죠. 그러면 사이클로헥실, 메슬 있어.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메톡시 그룹으로 보는 거죠. 메톡시 그룹으로 본다면은 사이클로헥세인에 뭐가 붙어 가지고 있나요? 메톡시 그룹이 있으니까 메톡시, 사이클로헥세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불러주는 카몬 네임에서는 요게 프로필, 그 다음에 이것이 프로필. 그러니까 프로필 있어 아니면은 뭐가 되나? 다이 프로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는 반면에 아이팩 네임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알콕시로 보는 거죠. 어디에? 하나, 둘, 3개. 프로페인에 붙어 가지고 있는, 프로페인에 뭐가 붙어 가지고 있는 알콕시 그룹이 있는데 프로페인의 1번 위치에 프로폭시 그룹이 붙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프로폭시프로페인 이름을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종류는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화합물들은 이런 화합물들은 상당히 뭐가 되나요? 불안정하겠다. 그죠? 그것은 뭐가 되나? 혼성궤도함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각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109.5도가 돼야 되는데 60도 각도로 돼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화학 공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화재가 나는 경우도, 물론 화재에 의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화합물들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터져 가지고 그것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화합물들이 공업적으로는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에틸렌 옥사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옥시레인이죠. 결과적으로는 우선 먼저 뭐냐면 에틸렌 이중결합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옥시데이션을 산화 반응을 시켜 가지고 산소를 여기다가 하나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가능해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화합물들의 특징이 뭐가 될까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있다. CH3에 CH3다.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은 뭐냐면은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죠. 반데르발스 폴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알코올 화합물은 반데르발스 폴스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나요? 여기에 있는 COOH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뭘 하나 가지고 있나? 이것은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비슷한 분자량이지만은 물리적인 성질에서 보일링 포인트라든지 이런 게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뭐가 되나요? 반데르발스 포스에다가 그 다음에 다이폴 모멘트가 또 여기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일링 포인트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O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H하고 이와 같은 하이드로젠 본딩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끌린다는 이야기는 이걸 끊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보일링을 시켜주는 역할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필요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알코올 계통의 화합물들은 반데르발스 포스에다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다이폴 인트랙션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인추나 몰레큘라 하이드로젠 본딩이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비슷한 종류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 비해서 물리적인 성질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이드로젠 본딩은 수소 결합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OH가 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잘 되는 반면에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서 뭐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려면 이런 그룹들이 방해를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반데르발스 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스는 반데르발스 포스에다가 다이폴 모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은 반데르발스 포스에다가 다이폴 모멘트에다가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보일링 포인트가 제로인 반면 이것은 11도, 이것은 97도까지 증가를 해주게 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가 요 OH가 다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주게 되지만은 이와 같은 프라이머리 상태가 되면은 뭐가 되나 하이드로젠 본딩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조금 요거보다는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못 하게 돼. 그래서 똑같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알코올이지만은 3차 알코올인 경우에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가 83도가 되는 반면에 2차 알코올은 98도, 그 다음에 1차 알코올은 118도로 되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이드로젠 본딩이 증가를 해주게 되겠고, 하이드로젠 본딩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되나요? 보일링 포인트에 영향을 미쳐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이게 메탄올,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터시리 부탄올, 프로파놀이 있죠, 그죠? 터시리 아이소프로파놀, IPA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에틸렌 글라이콜,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우리가 알코올을 연료로서 쓰는 경우가 있겠죠. 자동차용 연료로서 쓰는 경우인데 그 알코올은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이와 같은 옥수수에서 만듭니다. 옥수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탕수수에서. 그럼 옥수수는 이와 같은 아밀로스 형태로 결과적으로는 글루코스가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요 구조를 가만히 본다면은 글루코스의 요 파트하고 요 파트에 있는 O가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스 파트로서 연결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 끊어주게 되면 글루코스가 되는 것이고, 글루코스를 끊어가지고 여기에서 글루코스를 끊어가지고 다시 또 퍼멘테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3개짜리로 6개짜리가 3개짜리로,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하나 CO2를 하나 뽑아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에탄올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에탄올은 여기다가 우리가 엔진 속에 넣어서 우리가 태워주게 되면은 우리가 엔진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사용한 다음에 물이 이제 빠져나오고 에너지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이제 CO2는 실제는 그렇지는 않을 수가 있죠. 이것은 자연에 그냥 돌아가지만은 이와 같은 식물이 자라면서 뭘 하나 CO2를 흡수를 하는 거죠. CO2를 흡수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강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당을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연순환적인 반응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뭐가 되나 에코 프렌들리, 이죠, 친환경적인 연료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알코올에 이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은 주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나요? 와인이 있는 색깔이죠. 빨간 와인 아니면 레드 와인,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뭐 레드 와인이 더 몸에 좋다 하는 것은 뭐가 되겠나? 이와 같은 에탄올에 의해서 몸에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보면은 색소를 나타내는 물질 중에서는 보면은 여러 가지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폴리페놀들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요? 그런 폴리페놀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화를 방지하는데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뭐 그것을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생긴 폴리페놀 중에 또 암을 예방해 주는 것들도 있게 됩니다. 치료해 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뭐죠? 와인이 좋다 하는 것이지, 요것은 뭐 우리가 소주에 들어가지고 있는 에탄올이나 아니면 막걸리에 들어가지고 있는 에탄올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와인에 들어가지고 있는 에탄올 똑같습니다. 거기에 에탄올에다가 어떤 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몸에 좋다, 그 다음에 더 좋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레드 와인을 그렇다면 어디에서 얻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포도에서 얻게 되는 것이고, 포도에서는 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뭐나 수확을 한 다음에 퍼멘테이션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에탄올로서 우리가 사용하는 반면에 여기에서 요 구조를 본다면은 이것이 에탄올 형태가 되겠죠. 2개 에탄에 그 다음에 양쪽에 O가 있는 이런 형태의 화합물을 이스 형태의 화합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화합물을 결과적으로는 이 화합물에 이렇게 있는 형태를 본다면은 왕관을, 그죠? 어떤 유황이 쓰고 있는 왕관을 이렇게 본다면 위에서 보는 형태가 되겠죠. 위에서 이렇게 보는 형태.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 모양을 우리가 왕관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크라운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 18하고 6는 뭐냐면은 6는 우선 간단하게 6는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산소의 수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산소의 수하고 탄소의 수를 모두가 다 합한 게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18 크라운 6.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여기서 6, 그 다음에 is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정확한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18 crown 6 is.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경우는 우리가 뭐가 되나요? 이게 크라운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죠. 4. 그 다음에 이와 같은 12.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18 crown 6 is라든지 12 crown 4 is로 구분을 해주는가 하면은 이런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서 전자를 주려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K 플러스는 전자가 필요를 하죠. K 플러스는 전자를 필요로 하고 여기서는 전자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K 플러스를 상당히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럼 리튬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18 크라운 6 is가 되었을 때에 요 사이즈가 정확하게 포테시움을 딱 캡처할 수 있는, 포테시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반면에 이와 같은 4개짜리가 있으면은 요거보다는 덩치가 작은 리튬 플러스 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7장에서 이와 같은 반응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KCN 생성물이 어떻게 되겠나요? 생성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본다면은 K 플러스에 CN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델타 플러스에 델타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와 같이 CN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성물은 뭐가 되는가 하는 반면에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반응을 THF 용매 속에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반응이 거의 안 갑니다.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은 열심히 흔들면 맞아요. 그런데 반응이 안 가면 메커니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응을 시킬 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주는가 하면은 여기서가 18 크라운 6 is를 집어넣어 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물질을 집어넣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2시간 만에 거의 98%의 수율로 반응이 쫙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것을 넣지 않았을 때는 이틀 동안, 사흘 동안 반응을 시켜도 반응이 전혀 안 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18 크라운 6 is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반응이 우다닥 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겠나요? 여기서 뭐냐면은 K와 그 다음에 플러스와 CN이 있어. 그 다음에 요 CN 마이너스는 이 비아를 치로 가져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K 플러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에 의해 가지고 정직의 인력에 의해 가지고 놔주지를 않는 거죠. 놔주지를 않는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준다고 하면 이와 같은 18 크라운 6 is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도 좋지만은 이와 같은 K 플러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은가 하면 이쪽으로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옮겨버리게 되면 이와 같이 자기는 아주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뭐가 되나요? 이것은 뭐가 되나요? 프리한 상태로 남아있게. 여기서는 이것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싶어도 공격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18 크라운 6 is를 넣어주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 버려. 그럼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상태가 아주 프리하게 CN-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후다닥 해가지고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크라운 is 타입 행태를 특히 SN2 반응을 잘 가도록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해주고, 이와 같은 것들은 산업적으로도 많이, 화학 공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와인에 대한 케미스트리를 이렇게 본다면은, 와인에서 그렇다면 와인은 알코올이 몇 %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알코올이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인 와인은 알코올의 함량이 한 12%. 그럼 12%가 되면 12도가 되겠죠. 12% 정도고 나머지가 86%가 물이고 그 다음에 글리세롤 한 1%, 그 다음에 유기산, 오게닉 산이 한 0.4%, 그 다음에 이제 페놀하고 탄닌 좀 쓴맛이 나는 거 있죠. 그런 경우가 한 0.1%,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향이라든지 하는 화합물들이 한 0.5%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구성비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색소를 이렇게 아주 짙은 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이와 같은 안토시아닌이 들어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알코올 화합물이 있는 것은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화합물들이 있는 것이고, 좀 더 쓴맛을 나타내는 것은 탄닌이 들어가지고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류의 플라보노이드도 있지만 이런 종류의 플라보노이드들도 있게 됩니다. 과세리틴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이런 화합물들이, 이런 종류의 화합물들이 다 뭘 가지고 있는, 페놀을 가지고 있죠. 페놀을 가지고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페놀 화합물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맛은 다르지만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해주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여차여차하게 이와 같은 이와 같이 되면은, 알코올이 되면은, 레디칼이 되면은, 이와 같은 레디칼이죠. 레디칼이 행성이 되면은, 레디칼은 반응성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레디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폴리비닐 화합물,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든다든지, 폴리에스테르를 만든다든지, 폴리비닐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런데 요 레디칼은 특이하게도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게 불안정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나요?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중결합들이, 야, 너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레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 레디칼이 여기도 만들어지고 여기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레디칼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른 걸 맡겨야 되는데, 이 레디칼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 안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죠. 그럼 레디칼이 어디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페놀 화합물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서 레디칼이 만들어졌을 때 그 레디칼을 이걸 받아들이게 잡는 거죠. 잡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 자기가 레디칼이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레디칼에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레디칼을 받아들이는 스캐벤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결합을 끊어진다는 이야기는 산화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레디칼을 이 안에서 뱅뱅 돌리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산화 반응을 방지해 주는 것이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내가 엔티에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항산화 활동을 이와 같은 페놀 계통의 화합물들이 촉진시켜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페놀 계통의 화합물들이 촉진시켜 주는 것이 이와 같은 안토색소라든지 이와 같은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쓴맛을 나는 탄닌, 이런 종류들이 모두가 다 폴리페놀 화합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와인 속에 많이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활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몸속에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와인을 섭취하는 것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페놀 화합물들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미량이지만은 이와 같은 화합물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항암제로도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화합물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화합물들을, 포도를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재배 방법에 따라서 이런 화합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뭐가 되나요? 와인을 마시면 마실수록 항암제 역할을 하니까 좋기는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알코올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으니 마시는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와인을 적당히 마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분도 좋아지지만은 우리 좀 몸에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와인 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와 같은 KCN을 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꽉 잡아서 반응을 안 해줘. 반응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웃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딱 막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하나요? 과자를 하나 주는 거죠. 18 크라운 6 이스를 딱 넣어주게 되면 뭐가 되나? 내를 꼭 잡고 있던 것이 뭘 놔주나? 그럼 안녕하면서 놔주는 거죠. 그럼 자기는 여기 가서 노는 거죠. 그럼 이것은 CN- 는 얼마든지 SN2 반응을 해가지고 이와 같은 반응을 촉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이스 형태의 화합물들이 어떤 자연에 있는 좋은 활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질 중에서도 이와 같은 이스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이 많이 포함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중에 에포실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포실론 A 아니면 에포실론 B라고 하는 화합물인데 구조상 요 파트가 H냐 아니면은 다른 메실 그룹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에포실론 A, 에포실론 B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것은 곰팡이가 내는 물질입니다. 곰팡이가 내는 물질에서인데 지금까지 알려져 가지고 있는 항암제 중에서 1위하고 2위를 다투는 항암제고 1위하고 2위를 다투는 항암제가 하나는 텍솔, 하나는 이와 같은 에포실론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의 특징은 이것은 어떤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물질이고 이와 같은 텍솔은 우리가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오래됐을 때에 그 나무 속에서 만들어지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합물들이 서로 1위, 2위를 다투는 항암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복잡한 화합물들이 나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와 같이 복잡한 화합물들이 뭐가 되나요? 곰팡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참 경이로운 일이죠. 우리가 만들기도 실제적으로 이것은 산업적으로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산업적으로 곰팡이를 생산해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도 이것은 생산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실험실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다면은 정말 어려운 화합물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에포실론 화합물은 이와 같은 그죠? 어떤 그 곰팡이를 위해서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곰팡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우선 이와 같은 화합물들이 있으면은 이게 에포실론 화합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화합물을 합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합성하는 방법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기계를 만들 것인가 설계를 하는 것처럼 이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여기에 있는 이중계란만 있으면 여기에 에폭시데이션 시켜주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 화합물이 있으면 이걸 만들 수 있다. 그럼 이 화합물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와 같은 한쪽은 에시드, 한쪽은 알코올에서 에스테리피케이션을 시켜주면은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게 있으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 화합물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하고, 이와 같은 화합물들을 가지고 반응을 시키면은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하나요? 이와 같은 설계를 해주게 되면은, 설계가 맞춰지게 되면은 거꾸로 합성을 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옷을 만들 때나 기계를 만들 때나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떤 설계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도는 정확해야 되죠. 물론 집을 짓는 데 설계도나 옷을 만드는 데 설계도하고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설계도는 다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다는 거죠. 그 설계가 명확하게 잘 돼야만이 그대로 갖다 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이 되고 옷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화합물을 만들 때는 항상
요 화합물은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요 화합물은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요 화합물은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설계대로 화합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2번 화합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주게 되면은 또 3번 화합물도 만들고 복잡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2번과 3번 화합물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화합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고리화시켜 주고 고리화시켜 줬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중결합을 에폭사이드로 만들어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합성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유기화학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유기합성을 하는 것이고 유기합성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되나 다양한 형태의 화합물들을 아는 화합물이든 모르는 화합물이든 결과적으로 알려진 화합물이든 알려지지 않은 화합물이든 우리가 그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설계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화합물을 하나씩 단계별로 만들어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이널 마이너스 그 마지막 타겟을 우리가 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합성을 해가지고 우리는 뭘 쓰나요? 의약품으로 쓰든지 화장품으로 쓰든지 아니면은 재련 물질로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곰팡이 속에서는 곰팡이도 많은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엔자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이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고 여기다가 또 이것을 사이에 붙여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를 만들고 해가서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복잡한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생합성 과정 바이오 신세시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개념으로 반응을 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마지막에 이것을 얻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다음에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고리화 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화합물을 뭐가 곰팡이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알코올이라든지 이스라든지 에폭사이드를 어떻게 우리가 합성을 하느냐,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죠. 알코올은 간단하죠. 이와 같은 우리가 7장에서 했던 여기에서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그 다음에 OH- 강한 스트롱 베이스를 가지고 SN2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꽝치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스 형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코올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그 다음에 OH-를 치면은 가능해 주게 되는 것이고 이스를 만들고 싶다. 적어도 그것도 언시메트리컬한 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에다가 SN2 꽝 치고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이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아니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를 다양한 형태의 이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 됩니다. 이와 같이. 뭐 쉽죠. 그냥 에탄올에다가 또 에탄올에다가 산마 집어넣어줘 가지고 볼볼 끓여주게 되면은 뭐가 되는 다이에슬리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메커니즘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OH를 반응시켜 주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OH는
이런 형태로 봐서는 OH는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렇게 좋은 OH는 것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반응을 시켜볼까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 자, 이런 반응은 잘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게 여기가 뭐가 되나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쪽으로 백사이드 어택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치고 하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메커니즘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맞다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는 가는데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다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OH 마이너스가 어디에서 만든가를 보게 되면은 HO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H 플러스에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 반응이 잘 가느냐는 거죠. 아주 잘 안 갑니다. 이게. 아주 잘 안 가. 그래서 이게 다시 이게 물로 다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시 우리가 물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여기는 H3O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것은 하나는 산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요 산의 짝 염기는 요게 되겠죠. 요 염기의 짝산은 요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가 하면 짝산 짝염기 개념이 나오죠. 그랬을 때에 짝산 짝염기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 물은 강한 산인가요? 약한 산인가? 매우 약한 산이죠. 매우 약한 산의 짝염기는 뭐가 되나? 매우 강한 염기가 되는 거죠. 짝산 짝염기 개념에서.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반응이 가면 이게 되는데 이것은 매우 뭐가 되나요? 강한 염기. 아니면은 뭐가 되나? 이것은 뉴클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가 되나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뭐가 되나?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이것은 오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뭐가 되나요?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 할 때 BR 마이너스는 이것은 굿 리빙 그룹이라고 그러죠. 잘 떨어져 나가는 그룹이라. 자, 여기에서 뭐가 되나? BR의 소원은 뭐가 되나요? BR의 소원은 원래는 BR은 주기율표상에서 보게 되면은 전자를 한 개를 더 가지고 싶어요. 그럼 전자를 8개 딱 가지고 있죠. 그럼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이것만 해도 해피해. 두 번째로 뭐가 되나요? 두 번째로 이것은 HBr 플러스 물 해주게 되면은 하이드로젠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이것은 뭐가 되나? 요 산의 짝연기는 이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강한 산이라. 매우 강한 산의 짝연기는 뭐가 되나요?
약한 연기 또는 뉴클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나? 힘도 없어져. 그럼 뭐가 되나요? 이 반응은 다시 이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대로 멈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게 매우 강한 연기 뉴클로파일이 생기는 다시 또 반응해 가지고 돌아가 버리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비알은 할라이드는 굿 리빙 그룹이 되죠. 그룹이 되는 반면에 이와 같은 OH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bad 뭐가 되나요?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그랬죠. 알킬 할라이드와 비슷한 성질이 알코올이죠. 왜? 전기음성도 크게 당겨주니까. 하지만은 그 반응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은 잘 떨어져 나가서 취한 반응이라든지 제거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OH는 죽어도 안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왜? 떨어져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가려고. 왜? 짝산, 짝연기 개념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위기를 칩니다. 뭐 이게 먼저 떨어져도 되고 이게 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1번이 될 수도 있고 여기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나? 물 가지고 요해질 하나 뽑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생성물이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코올을 가지고 산촉매를 사용을 해서 산을 사용을 해서 이슬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좋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런 반응을 시켜준다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것은 이스가 만들어지지만은 여러 가지 에테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유기화합물을 만든다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원하는 화합물도 만들어지고 원하지 않는 화합물 여러 가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이에슬리스라든지 다이알킬리스라든지 시메트릭하게 양쪽에 똑같은 것을 만들 때는 이와 같이 산을 써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화합물을 에이시메트릭한, 언시메트릭한 이슬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슬을 만드는 방법을 윌리엄슨이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윌리엄슨 이슬 신세시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고 싶어. 이와 같은 형태를. 그럼 뭐가 되나? 한쪽은 베이스로 만들고, 춘액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쪽은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SN2 반응으로 꽝 치면서 이것이 만들어지도록 해서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요걸 이렇게 해도,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에서는 뭐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산을 쓰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을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염기를 가해가지고 알코올 H를 뽑아내거나 O-가 되겠죠. 알콕사이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킬 할라이드를 조절을 합니다. 어떤 알킬 할라이드를 붙일까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도 있고 동일한 화합물이지만은 이거를 알콕사이드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걸 알콕사이드로 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 맨 처음에 윌리엄슨이 되죠. 그래서 윌리엄슨
이스 신세시스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O-가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할라이드니까 이되는데, 이게 안 가는 이유가 뭐였죠? 안 가는 이유가, 이 반응은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이와 같은 반응은 SN2 반응은 이와 같은 반응들은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sp3 카본에서는 가능하지만은 sp2 카본에서는 가능하지 않게 되죠. 이게 sp2 카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응이 안 가는 거죠. 그럼 반응을 안 할 것이냐? 아니죠. 여기를 페녹사이드 형태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그렇다면은 알콕사이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와 같은 알코올에다가 소듐 하이드라이드를 반응시켜주게 됩니다. 소듐 하이드라이드는 이것이 베이스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뉴클로파일로도 되겠죠. 이게.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되나? 베이스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걸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가 CH3, CH2O-.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듐이 그대로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상태가. 그래서 소듐 에톡사이드가 되는 것이고, 뭐로 빠져나가나요? 하나의 수소가스로 빠져나가니까 부생성물이 하나도 없죠. 그럼 빠져나가 버리고, 그럼 우리가 소듐 에톡사이드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듐 에톡사이드를 이와 같은 알콕사이드로 누클로파일로서 작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뭐라 할 수 있나? 이렇게 만든 소듐 에톡사이드를 이와 같은 알킬 할라이드하고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SN2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폭사이드를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에폭사이드를 만들 때는 물론 이중결합에서 다이렉트로 산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OH가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할라이드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할로하이드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한쪽은 OH, 한쪽은 할라이드가 있는 경우에 할로하이드린이라고 해주게 되는데, 여기다가 베이스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베이스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여기다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뭐를 되나요? 요 베이스가 요 H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O와 H 사이의 전자가 이렇게 밀어넣어 주게 되죠.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서 O-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O-가 되겠죠. O-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O-가 되니까 여기에 뭐가 보이나요? 요 C가 보이죠. 왜? 할라이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치는가 하면 여기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SN2 반응을 해가지고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 화합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는 있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산화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를 만들어주는 반면에 이와 같은 할로하이드린 화합물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프로톤을 떼내고 그 다음에 O-를 만들어준 다음에 O-가 이쪽 C를 치도록 해가지고 이와 같이 에폭사이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무엇을 따라서 어떤 알코올을 쓰느냐에 따라서 소듐 하이드라이드를 해주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알콕사이드를 만들어줄 수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쓰는 반면에 소듐 하이드라이드를 쓰는 반면에 우리가 소듐 아마이드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소듐 하이드라이드라든지 이런 것을 쓰기도 하면은 이와 같은 H를 떼낼 수 있죠. 알콕사이드. 요게 H를 떼낼 수 있죠. 알콕사이드. H를 떼낼 수 있죠. 이와 같은 알콕사이드. 알콕사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뭐가 되나? 여기에 이렇게 밀어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에폭사이드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와 같은 알코올, 그 다음에 이스 에폭사이드의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요 앞에 할 때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자, 알킬 할라이드가 있어요. 알킬 할라이드가 있어. 그럼 이것은 뉴클로파일이 이쪽으로 치고 떨어져 나가면 이와 같은 취환 반응을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 떨어져 나오는 X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나 BR 마이너스는 뭐 기분 좋게 잘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반응이 진행이 잘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뉴클로파일을 쳐가지고 이번에는 여기도 전기음성도가 이게 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떼내면 되겠다.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OH-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짝산짝연기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강한 이것은 매우 약한 짝염기 뉴클로파일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매우 강한 뉴클로파일이나 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가 않죠.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다시 간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가 되나 반응이 안 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반응이 떨어지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걸 뭐가 되나 포 리빙 그룹이다. 리빙 그룹에서는 배다하다. 좋은 리빙 그룹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OH를 그렇다면은 영원히 못 떼내느냐 하는 거죠. OH를 떼내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OH를 떼내는 방법은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 생각을 해보면 뭘 하나요? OH는 여기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OH는 여기에 전자를 잘 밀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떼내면은 이와 같이 CL-는 기분 좋게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와 같은 형태인데 지금 이것은 뭐하고 같나요? 이와 같이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뭐하고 같나요? 이것은 이거 같이요. 잘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도 뭐가 되나?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반응을 잘 하는가 하면 요 그룹만 두고 요 그룹이 잘 떨어져 나가. 그러면 뭐가 되나? 이와 같은 물이 되겠죠. 물이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 OH는 뭐냐면은 배드 리빙 그룹이 되지만은 여기다가 뭘 하나요? HCl을 집어넣어 가지고 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나? 이것은 잘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굿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OH라든지 NH2는 억지로 떼내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뭐가 되나? 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NH3 플러스라든지 아니면 OH2 플러스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잘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리빙 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OH를 무리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상황을 본다면은 짝산짝연기 개념을 본다면은 OH를 무리하게 떼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우회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떼낼 것인가? 그럼 여기서 뭐가 되나요? OH에다가 H를 하나 더 붙였죠. 결과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것은 프로토네이션. 뭐가 되나요? 이것은 양성자를 하나 더 붙인 거죠. 양성자화 반응, 양성자화 반응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네이션을 시켜주게 되면 뭐가 되나? 쉽게 OH를 떼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그런 반면에 이것이 배드 리빙 그룹인 반면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와 같은 형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는 전체로 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나요? 한쪽만 열어주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뉴클로파일을 쓰면은 쉽게 이와 같은 반응들이 일어나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의 또 다른 반응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반응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에 베이스를 가지고 뭘 치나요?
이렇게 치면은 이게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같은 제거 반응이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 OH도 여기에 있는 OH도 OH 자체로만 떨어지는 것은 어렵지만은 여기에서 베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것이 떨어져 나오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거 반응이 디하이드레이션,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고,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중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반응을 가지고 우리가 디하이드레이션 리액션이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뭘 써주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반응에서 이걸 해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산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자체로만 자꾸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전자를 밀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되나? H 플러스가 이게 되면은 이 자체가 먼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럼 이렇게 전자를 밀어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에 이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이츠데프 룰에 의해서 이중결합의 초항기가 많은 것이 더 안정한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디하이드레이션이 가는 것은 1차보다는 2차보다는 3차 알코올이 디하이드레이션 반응이 더 잘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자,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요 OH가 여기 있는 H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은 지금 여기에 알킬 그룹이 1개, 2개, 3개 있으니까 3차 카르보 양이온이 형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 떨어지고 나면 매우 안정하죠.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양이온이 됐을 때에 여기에 나머지 남아있는 베이스, 약한 베이스지만 아주 약한 베이스죠. 짝산짝 연기를 하는 매우 약한 베이스입니다. 그러면은 요 베이스지만은 여기에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요 H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 H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하면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프로토네이션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H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를 밀어주고 이것이 떨어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반응이 진행이 됐어요. 알코올에다가 산을 집어넣어 줘가지고 디하이드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물이 빠져나갔어. 그러면은 이제 이 반응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을 가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이 결합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합이 어떻게 깨어질 때에 필요한 열량이 뭐냐, 그 다음에 본드가 생성될 때에 생성되는 열량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반응을 봐서는 뭐가 되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델타 H 제로 값이 플러스 38kg라. 그럼 뭐가 되나? 이 반응은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을 가해줘야만이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엔도스믹하게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되나? 우리가 세팅을 해놔놓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온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것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결합이 끊어지는 것, 결합이 생성되는 걸 다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되긴 되는데,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카보케타이온의 뭐가 되는가 하면 안정도하고 관계가 되는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치환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거 반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할 게 뭐냐 하면은 첨가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하나, 둘, 세 가지 반응을 소개를 6장에서 해줬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간다면 여기서 네 번째로 되는 것이 자리 옮김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어떻게 해서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OH 화합물을 씁니다. 자,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은 OH 화합물이 산을 쓴다면 여기가 먼저 뭐가 되나?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거죠. 프로토네이션이 되면서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H를 밀어주느냐? 밀어줄 게 없죠,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거 반응이 나타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은 H가 없고 여기서는 H가 있죠. H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요 H를 어느 쪽으로 밀어주는가 하면은 이쪽으로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생성물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이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반응을 시켰습니다. 반응을 시키니까 이 화합물은 꽝! 안 나오는 거죠. 이 화합물이 안 나오고 뭐가 되나요? 요 화합물이 하고 요 화합물이 나오는데 이 화합물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냐면 메커니즘이 틀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뭐라고 했나요? 지금까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R의 CH2의 OH를 끊어내기 어렵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산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R의 CH2의 O의 H의 플러스 하이드로젠 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가 되나요? 이것이 끊어지든지 다른 뉴클레오 파일이 들어가든지 해서 이와 같이 반응이 잘 진행이 되는데 똑같이 여기서도 뭐가 되나요? OH2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OH2 플러스가 H2O가 빠져나가면서 카르본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메실 그룹이 하나, 둘, 세 개나 있기 때문에 H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소가 없죠. 그래서 여기 세 개 중에 하나가 빠져나가면 이와 같이 생성이 될 것이다 하고 열심히 반응을 시켰는데 이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이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해주게 되면은 요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나? 지금 하나는 H가 포함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뭘 해주면 되나요?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화합물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것이 그렇다면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게 틀린 것은 아니죠.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되나요? 이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만들어졌죠. 그럼 요 중간체하고 요 중간체를 보세요. 우리가 본다면은 이것은 뭐가 되나요? 2차 카르보 양이온이 되죠. 요것은 1개, 2개, 3개 뭐가 되나요? 3차 카르보 양이온이 되죠. 하이퍼컨주게이션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2차 카르보 양이온보다는 3차 카르보 양이온이 안정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H를 하나 이쪽에 밀어 넣어주게 되면 당연하게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는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응은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 누가 같나요? 이 반응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다른 거로 해주게 되면은 이 반응은 분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분자 내에 뭐가 일어났나요? 자리를 옮기는 반응이 스스로 일어난 거죠. 왜? 안정화하기 위해서. 2차 카르보 양이온에서 3차 카르보 양이온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은 2차 카르보 양이온에서 3차 카르보 양이온으로 간다면은 이게 뭐가 되나요? 요 그룹 하나가 어디로 가나요? 요 그룹 하나가 이쪽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전자가 밀어주고 했죠. 전자가 밀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되나? CH3 그룹이라든지 H가 뭐가 되나? 자기가 알아서 자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면은 이게 되죠. 그럼 뭐 이런 경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이런 반응을 우리가 1-2 시프트라고 해주는 거예요. 1-2. 그럼 뭐가 되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이야기에 이 반응을 다른 걸로 해주게 되면은 이 반응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반응은 1, 2 자리가 그죠? 메슬 그룹이죠. 메슬 그룹이 뭐가 되나? 이동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주게 되면 뭐가 되나? 메틸 그룹이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리를 옮기면은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H가 전자를 밀어주면 끝이죠. 이와 같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오지 않았던 게 반응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초안 반응이다, 제거 반응이다, 첨가 반응이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플러스 자리 옮김 반응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는 유기화학 반응에는 크게 초안 반응, 제거 반응, 첨가 반응, 그 다음에 자리 옮김 반응. 이게 자리 옮김 반응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전체를 다 지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뭐가 되나요? 이것이 만들어졌다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실제적으로는 이게 되면서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나? 물이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는 지금 H가 하나 있죠? 그럼 여기에서 H가 전자를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주게 되면은 생성물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가 되겠나요? 지금 요 화합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겠나요? 요 화합물도 지금 요 화랑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상태에서 sorry.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뭐가 되나요? 여기 있는 H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생성물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생성물은 뭐가 만들어지나요? 이와 같은 화합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항기가 1개, 2개. 여기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개, 2개, 3개, 4개. 자이츠제프 룰에 의해서 어느 것이 더 안정하나요? 이 화합물이 훨씬 더 안정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응이 여기에 가는 반응이 우선적으로 생겨줘서 이것이 뭐가 되나? 여기에서 메이저로서 주 생성물로 얻어지고 이것은 조금의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화합물이 얻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반응은 뭐에 의해서 중간에 이것이 생기지만은 물이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이 생기게 되겠죠. 카르보 양이온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카르보 양이온이 되어야만이 더 안정할까? 그러면서 뭐가 되나? 요 메실 그룹을 하나를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메실 그룹을 여기가 뭐가 되나요? 여기가 메실 그룹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시프트가 일어나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나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쪽 H가 떨어질 수 있고 이쪽 H도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H가 떨어지면 이게 되고 이쪽 H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더 안정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제목대로 한다면은 뭐가 되나? 카보케타이온이 또 다른 카보케타이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리 옮김 반응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이 카르보 양이온이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나? 이것은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옮겨갈 수는 있어. 그런데 여기서도 2차고 옮겨가더라도 2차죠.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면은 뭐가 되나? 2차가 되죠. 2차 카르보카테이온이야. 근데 이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메실 그룹이 여기서는 옮겨갔지만 여기서는 H가 그냥 옮겨가는 거죠. H가 옮겨가주게 되면은 뭐가 되나? 1, 2에 메실이 아니고 이번에는 H가 하이드라이드가 시프트 됐죠. H 시프트가 일어나니까 H가 이리 갔어. 요 자리 갔죠. 그 다음 여기는 카르보 양이온이 생겼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나? 여기는 2차인 반면에 여기서는 3차가 되죠.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이와 같은 3차 카르보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뉴클로파일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제거 반응이 일어나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가 되나? 1, 2 하이드라이드 시프트 이런 경우는 1, 2 뭐가 되나? 메슬 시프트 이런 식으로 자리 옮김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옮겨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옮기더라도 뭐가 되나? 3차 되니까 옮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리어레이지먼트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메커니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OH가 산을 잡고 그럼 이거 OH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카르보케타이온이 됐죠. 2차 카르보케타이온이라. 그러면서 뭐가 되나? 고민을 하죠. 좀 더 안정한 형태가 없을까?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메실 그룹 자체가 요 자체가 하나가 뭐 이거든지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가 옮겨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2차가 됐던 것이 이와 같은 1, 2 메실 시프트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나면서 뭐가 되나 이번에는 뭐가 되나 3차 카르보 양이온이 안정이 됐죠. 이것보다는 뭐가 되나 이것이 모아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요 수소가 요 H2SO4-가 HSO4- 이온이 요 H를 잡으면 요와 같이 되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요 H를 잡으면은 뭐가 되나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에너지인 측면에서 자이트세프 룰에 의해서 뭐가 더 안정하나요? 이게 더 안정하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그러면 이게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반응이 종결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요것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와 같은 카르보 양이온이 생기고 나서 뭘 하나요?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은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2차가 되는 반면에 자리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3차가 되니까 2차보다는 훨씬 더 안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야 쉽게 H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거 둘 다 가능하죠. 그런데 또 뭘 봐야 되나요? 생성물을 봐가지고 이것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와 같은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